뭐가 스무냥이냐고. 조선시대 지금으로 치면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한 선비가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에게 던진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죠. 하룻밤을 함께하자는 청을 단칼에 거절당한 선비. 체면이 구겨진 그는 주머니를 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건 어떠하오? 당신 몸에 털 한 올당 20냥씩 드리겠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몸에 난 털 하나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머리카락만 10만 개, 눈썹, 속눈썹, 팔다리의 잔털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야담집에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기묘한 이야기. 욕망과 돈,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얽힌 이 거래의 끝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조선 후기의 한복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한양거리는 어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꾼들로 북적이는 사이 한 여인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죠. 단아한 외모에 기품 있는 걸음걸이. 양반가의 부인처럼 보였지만 행색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한 선비가 여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진사라고 불리던 그는 지방의 부유한 양반가 출신으로 주머니는 두둑했지만 품행은 그리 단정하지 못한 인물이었죠. 부인,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오? 이 밤에 혼자라니 위험하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돌리며 냉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선비님의 배려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던 끝에 그는 노골적으로 하룻밤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졌죠.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례합니다. 당장 비키시지 않으면 관가에 알리겠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김진사. 하지만 그는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인의 행색을 보니 돈이 필요해 보였고 거절하는 태도를 보니 자존심이 센 사람임이 분명했죠. 그는 새로운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부인,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다른 제안을 하나 하겠소. 김진사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에 난 털 그 하나하나에 20냥씩을 드리겠소. 딴 내가 직접 세어야 하오. 어떻소? 당신의 정절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소. 여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가 보여준 은자는 진짜였습니다. 20냥이면 당시 평민 가정이 한 달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돈. 머리카락만 해도 수천올이 넘는데 만약 정말로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여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시집간 남동생의 빚, 병든 노모의 약값, 무너져가는 집의 수리비. 양반가의 후예였지만 몰락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이 한가득이었죠. 정말 털 한 올에 20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요. 나 김진사는 한양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집안 사람이요. 거짓말은 하지 않소. 여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고 당신은 오직 세기만 하셔야 합니다. 다른 행동은 절대 불허합니다. 김진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통한 것이죠. 물론이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소. 김진사는 여인을 한적한 기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소유한 별장으로 당분간 비어있는 곳이었죠. 넓은 방에는 촛불이 켜졌고 김진사는 먹과 붓 그리고 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소. 김진사는 의외로 신중했습니다.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례하게 굴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그는 정말로 진지하게 털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하겠소. 그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분리하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두 올, 세 올. 종이에는 정자가 하나씩 그려졌죠. 처음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카락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머리카락을 세고 있었고 겨우 1000개 정도를 셌을 뿐이었죠.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대충 계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오. 터란 올해 20냥이라 했으니 정확하게 세어야 하오. 당신도 손해보고 싶지 않을 것 아니오. 그 말에 여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머리카락의 절반쯤을 센 것 같았지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었죠. 여인의 몸은 점점 뻣뻣해졌고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면 다시 세어야 하오. 중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돈은 정말 필요했고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진사는 겨우 머리카락을 다 세었습니다. 총 87,000여 개. 그는 종이에 숫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87,000개이니 17억 4천만 냥이요. 대단한 금액이구려. 물론 그 돈은 조선 전체의 세금을 몇 년치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태어냈죠. 여인도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눈썹을 세겠소. 김진사는 여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눈썹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여인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 참을 수밖에 없었죠. 눈썹, 속눈썹을 세는 데만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고 여인의 얼굴은 피곤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팔의 잔털이요. 김진사가 여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여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선비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팔, 다리의 털까지 세면 아마 수십억 냥은 될 것이오. 당신도 원하던 거 아니었소?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거래의 진짜 의도를. 김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여인을 지치게 만들고 굴욕감을 주고 결국 여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진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팔의 털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죠. 한 올 한 올 세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역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인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끝까지 세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선비님.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요? 보이지 않는 털도 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솜털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세셔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신 것도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빠뜨린 건 없으신지, 중복으로 센 건 없으신지. 증인도 없이 선비님 혼자 세시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의 원로 어른들과 관가의 관리를 불러서 그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을 때도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관가에 이 일이 알려진다면 양반이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이런 기묘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소문난다면 그의 체면과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부인, 그럴 필요까지는.
아, 그러고 보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인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약속하신 돈 정말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까지 센 것만 해도 수백억 량인데 그 돈을 정말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요? 선비님 댁의 재산 목록과 함께요. 이제 김진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 거래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인은 이제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이 거래를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대신 선비님께서 제게 보상을 해주시죠. 이틀 동안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냥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1,000냥이라니 그건 너무... 아니면 계속 세시겠습니까? 증인들 앞에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선비님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온 한양에 소문나도록 하면서요. 김진사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000냥의 증서를 써주었고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증서를 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제안을 들었을 때부터 그녀는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같은 사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양반이라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비열한 생각으로 가득한 남자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김진사는 여인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죠. 인내심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를. 털을 세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세는 사람이 더 고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래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어우야담에 실제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욕망을 가격으로 매기려 했던 남자와 그 욕망의 허상을 꿰뚫어본 여인의 대결.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노동도 심지어 사람의 몸까지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김진사는 20냥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정작 그 가격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격을 매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터라놀의 가치가 20냥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세는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체면과 명예의 가치가 진짜일까요? 이 이야기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숫자로 환산하려 하고 때로는 그 숫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김진사는 결국 1,000냥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영리함에 대한 자신감, 상대방을 얕잡아 본 교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죠. 반면 여인은 1,000냥을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자존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리고 욕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선의 야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 그리고 지혜를 담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지금의 우리 자신을 봅니다. 당신의 삶에도 욕망의 단가표가 있나요? 무언가를 가격으로 매기기 전에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영리한 거래는 때로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묘하고도 날카로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